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지온을 말씀드립니다. 매지온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월 4일에 한 2시 조금 안 돼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 IR, 이 건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IR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환자 모집, LPE라고 그러죠. 환자 모집 건하고 투자 환기 종목 딱지를 띄는 겁니다. 그죠? 투자 환기 종목 딱지를 띄는 거. 그거죠. 사실 뭐 투자 환기 종목 딱지를 띈다는 거 자체가 금년에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IR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 건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가 전망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승부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매지원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텔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정보 받고 그리고 사인을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기업 IR이 있었단 말이에요. 설명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환자 모집이 이게 빨리 돼야 투약하고 데이터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허가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네, 요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측에서 공지사항으로 발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어폐는 있고요.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환자 모집이 최종 환자 모집에 한 15% 남았다. 자, 이 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15% 남았다. 근데 곧바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15%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망이 돼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단계적으로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환자 문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야,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구나. 그 건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일단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환기 종목 해제입니다. 환기 종목 해제는 이거는 영업 손실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커버를 하려면 사실 PRV 같은 게 터져야 되고 라이센스 아웃건에 대한 재료가 터져야 된다든가 막 이런 건이 돼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박 대표가 조금 이제 불분명한 그런 언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급락의 요소로 작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회장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좀 나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환기 해제는 결국 된다. 100% 된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연내로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기 종목 해제가 이게 쉽습니까? 손실 부분을 커버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환기 종목 해제는 연내든 내년이든 분명히 될 거는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연내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환기 종목 해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환자 모집이 되면 요게 일단 제가 볼 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1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왔고요. 네. 그리고 ADPKD에 대해서는 연내 서울대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으로 확장하겠다. 중간에 DSMB 데이터 통해서 확인하고 LOI 라이센스를 할 예정이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일단 1번, 2번이 중요한데 이 환자 모집 이거는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됐던 것보다 약간 지연되니까 그것에 따른 실망을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환기 해제는 사실 금년에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내렸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은 패턴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패턴이 나온 것은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은 이 지금 공매가 약간 늘고 있어요. 근데 뭐 공매 자체가 크게 느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차가 좀 늘었어요. 그죠? 대차가 지난 7월 22일 대비해서 한 6, 70만 주 정도 빨간선입니다. 좀 늘었거든요. 대차가 꼭 공매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100%. 하지만 이제 대차가 늘어 있는 것은 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꼬리를 가지고 좀 흔드는 정도의 단기 매매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 잔량을 한 이틀 후에 수치를 보면 우리가 알겠죠.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바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환자 모집이 막바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기간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단기로 치고받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물론 길게 볼 때 유대납필건의 라이센스 아웃이나 허가건, 승인건 이 건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결국 다시 위쪽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외인들이 좀 장난을 치는 그런 패턴의 단기 매매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CDA만 한 12건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글로벌 빅팜하고 진행 실사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DA라는 것은 레갈 도큐멘트라고 그러죠. 레갈 도큐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해외 파트너사나 다국적 제약사하고 미팅을 하고 결국 이제 임상 기술 자료 공유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 단계. 그러니까 딜 같은 경우 진행하기 전에 양측이 주고받는 레갈 도큐멘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MOU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12건 정도 하면서 글로벌 빅펌하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주의 환기, 투자 환기 이런 거 일단 뗄 수도 있다 연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연내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여하튼 글로벌 빅팜하고 이러한 사전 접촉을 12건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건의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12건에 대해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12건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티슈진 건과 더불어서 매지온 건도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요 53만 주 정도 남은 거에서 자기 전환사채 매입으로 인해서 여기서 42억, 210억 중에서 42억이 이미 자기 전환사채로 변화가 됐고요. 요 210억에서 42억을 뺀 게 미자원사채죠. 그렇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5회차 같은 경우는 4억 3천 그리고 4억 이렇게 일단 자기 전환사채건으로 됐으니까 8억 정도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8억 빠졌으니까 12억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5회차는 별거 아니고 4회차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기 상환 이런 것들의 날짜는 6월 20일 날이었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죠. 그러니까 일단 6월 20일은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께 이제 또 조기 상환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전환사채에 대한 압박은 당장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천천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CB가 결국 주식 전환되면서 사측의 재무 수치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이 나왔지만 너무 크게 의식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단기적인 매매 정도가 일단 전개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발표 후에는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매지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소식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매지원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꼭 주시고요. 승부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위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